저기요, 네. 혹시 HRD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거 알아? 몰라.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HRD는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들어오긴 했는데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광희입니다. 앞서서 인터뷰에서 많은 교육학과 학우분들께서 HRD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교육학과 학생들이 HRD 직군에 많이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고 하셔서 우리 현직자분들을 모셔서 HRD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HRD 직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에서 20년째 임원이자 HRD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같은 기업의 HRD 부서에 입사한 신입사원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주제가 HRD 전문가인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HR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HRD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HR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HR이란 휴먼 리소스의 약자로 인적 자원, 즉 사람의 노동력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노동력이요? 네, 이 HR은 크게 HRM과 HRD라는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HRM은 Human Resource Management, 즉 노동력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면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채용이나 성과 관리 혹은 직원의 배치 등이 이 HRM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HRD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즉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활동인데요. 이는 사람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 능력과 태도를 개발해주는 활동을 의미해요. 그럼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군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개발 파트, 즉 HRD에 관한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HRD란 조직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조직 내의 모든 형식적이고 또 무형식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HRD라는 것인데 아직은 그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HRD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기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겠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인 SK 하이닉스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요? 네, SK 하이닉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내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라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나요? 모든 기술 사무직의 신입 사원들이 자동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8년 동안 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대학교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군요. 네, 대학교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고요. 총 10개의 칼리지가 있고 직원들은 자신이 배치된 부서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사내대학의 교수나 강사들은 전부 사내 임직원 선배들이거나 SK 하이닉스를 은퇴한 반도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신입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반도체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이나 또 기술, 또 시스템 등을 이해하고 실무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럼 기업 내에서 본인만의 그런 회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HRD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러한 사내대학 프로젝트에 관여를 한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 내의 HRD 담당자 분들이에요. 이전에도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너무 단편적이고 또 실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하여 구성원들의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래서 어떻게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가들인 선배들이 직접 노하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개편을 해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요약컨대 꼭 사내 대학 설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직 내 요구를 분석하여서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또 구현해내는 것이 기업 HRD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말고도 그 신입사원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도 HRD의 일환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어떤 구체적인 다른 예시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HRD 담당자의 전통적인 역할이 바로 이처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에버랜드의 임직원들을 위한 비타민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광희님도 에버랜드 한 번쯤 가보셨죠? 네, 에버랜드를 가본 적 있죠. 모두 다 즐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참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삼성물산에서도 이런 HRD 부서에서 에버랜드 임직원들 분들이 감정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직무 몰입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비타민 캠프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앞서 말씀해주신 기업 내의 요구를 분석해서 교육학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HRD 담당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의 이론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일 수 있는데 비타민 캠프는 에디라는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영상을 보는 분들 중 교육학과 후배님들이 있다면 교육공학 수업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광희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수체제 개발 모형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캠프는 에디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분석을 통해 조직 내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집했어요. 비타민 캠프의 경우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실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선 임직원들의 감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감, 발상, 체험, 강화라는 총 4개의 테마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를 파일럿 테스트한 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교육공학의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군요. 우리 4가지 테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타민 캠프에 있었던 임직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1박 2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참가자들은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 처방을 받고 스스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답을 맞춰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독특한 활동이 있다면 이게 에버랜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타기, 동물원 관람하기, 원예 테라피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많은 액티비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이 비타민 캠프에 정말 만족하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비타민 캠프의 만족도는 4.7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 그 효과가 인정되어 금융, 호텔 등 전문 서비스 업계나 사회복지사 등 다른 감정노동 직군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매우 성공적인 HRD 프로그램의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이 HRD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이려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 기업 내 모든 프로그램을 기업 혼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미 질 좋은 교육 콘텐츠들이 기업 외부에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나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학습 콘텐츠들 중에서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역할 역시 HRD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 밖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그런 컨설팅 기업들에게 개발을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HRD 전문가가 사기업 안에 인사부에서만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컨설팅 기업에서도 충분하게 HRD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학과 후배님들도 또 다른 학과 후배님들도 혹시 HRD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사기업 인사부뿐만 아니고 이런 컨설팅 기업에서 또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비교했을 때 미래 HRD 담당자들에게 요구될 역할 또는 역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 HRD 분야의 키워드를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기술일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HRD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코세라는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인데 학습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개별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코세라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세계의 여러 유명 대학들과 기업들에서 코세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코세라 외에도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도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STVR인데요. 네, STVR. 네, VR을 통해서 직원들은 앉아서 진행되는 그런 강의식 교육보다 훨씬 더 생생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획일화된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외에도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교육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HR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 내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서의 HRD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HRD는 주로 학습 목표를 위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르칠까 등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HRD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까,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문해야 할까 등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이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앞으로의 HRD 전문가들에게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이사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HRD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HR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어요. 네, 저도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보람차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HRD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입사원인 재용님께서는 어떠세요? 제가 아는 후배님들도 HRD 직군에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HRD 직군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자분들을 이렇게 모신 김에 우리 교육학과 후배님들한테 여러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그 질문들을 추려서 우리 함께 질문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 재혁 사원님과 함께 열심히 답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HRD 직군에서는 신입과 경력직 중에 무엇을 위주로 채용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혁 사원님께서는 신입으로 취직하신 거죠? 네, 저는 HRD 부서에 신입으로 입사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다른 회사나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HRD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려면 기업 구조나 경영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계나 아니면 기업 컨설팅 쪽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하긴 제가 생각해도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업종에서 몇 년 정도 이 일을 해야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사실 어떤 기업의 HRD 부서에 입사하는지에 따라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신 분들이 좀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업무 경험에서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HRD라는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에 대한 지식과 HRD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HRD 직군이 경력직을 확실히 선호하기는 하지만 제혁군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HRD 직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스펙을 계속 쌓아온다면 충분히 신입 채용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업들의 채용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기업이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신입 채용을 병행하는지를 채용 공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학사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확실히 HRD 직군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생각보다 석사학위가 취직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HRD 직군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사부서에 좀 더 취직을 하셔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대학원에 가시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HRD 직군에 취직하기 위해 반드시 대학원을 가야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HRD 커리어를 준비를 계속 해 나가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HRD 부서로 취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사실 신입 채용에서 석사를 우대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학력을 석사 이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이 케이스로 대기업의 연구부서, 여기서 HRD 전문가를 모집할 때는 석사 학위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 HRD 부서에서 채용할 때 저와 같은 교육학과나 다른 과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교육학과나 경영학과를 우대한다라는 조건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HRD라는 학문 자체가 그 경영학과나 교육학과와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HRD가 이렇게 특정 전공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거나 진로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기업에서도 되게 다양한 학과에서 HRD 부서에 진출을 해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과보다는 얼마나 HRD 직군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회사의 방향성 등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채용 공고의 인재상 등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재혁군께서는 학사를 바로 졸업하시고 HRD 부서에 취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취직을, 취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취업 비결이 궁금한데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비결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HRD 직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침 여기 많은 후배님들께서 HRD 커리어를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혹시 선배님으로서 후배님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크게 학교 수업, 동아리, 인턴,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의 전공 수업인 인적자원 개발론을 들으면서 HRD 직군에 대한 관심을 키웠는데요. 그 이후에 인력개발 인턴십, 그리고 산업계획 실제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업에서는 보통 조별로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HRD 직군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교육학 수업들이 꽤나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꼭 교육학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HRD를 다루는 수업이 생각보다 많으니 교육학 외의 전공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동아리 및 학회 활동인데요. 전 SHRM이라는 HR 학회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았어요. 특히 여러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여러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진행했던 채용 프로세스 검토, HR 브랜딩, 그리고 인턴 제도 개혁 경쟁 프로젝트, 또 홈페리와 협력해서 진행했던 가상 컬처넷 만들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동아리나 학교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인턴이에요. HRD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턴 경험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HRD 분야에서의 채용은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이 HRD 직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스토리를 잘 꾸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꼭 인턴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꼭 그걸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해서 봉사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조직 개선을 이룬 경험이 있다면 이 경험을 잘 살려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HRD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개인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 혹시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저는 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학습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한 경험이 있어요. 또 제 동기의 경우에는 교육 봉사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고요. 어설픈 스펙보다는 이런 경험들이 HRD 직군에 대한 관심이나 적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회사별로 다르지만 자격증의 유무는 취직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요? 네, 놀랍게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사설 자격증은 물론이고 많이들 고려하신다는 노무사 시험 역시 HRD 직무 합불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시험 1차를 합격해서 스펙으로 활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실무에서 이 지식들이 HRD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공부보다는 실제로 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군요. HRD 직군을 준비하는 후배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나 활동이 필요하다기보다는 HRD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아기자기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정확해요. 방금 말씀하신 게 HRD 직군 취업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HRD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학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사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일단 HRD 직무 특성상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사후 평가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교육학적 소양이 요구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도 HRD 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학 지식이나 최신 교육학 트렌드를 공부하려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HRD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도 결국에는 기업 운영과 기업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회사의 주력 산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캐치를 잘 해야 되고 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사 조직에게 어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히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미래의 HRD 직군에서 일하게 될 여러분께 특히 더 중요한 건데요. 뭐죠? 앞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HRD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미래 기술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미래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HRD를 선도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역량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HRD 직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느 직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HRD 직군은 교육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항상 빠듯하죠. 그럼에도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 구성원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또 나아가 기업 전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참 보람찬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육학과 후배들을 위해 고생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동안 생소했던 HRD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HRD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영상 마지막에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한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노션 페이지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